자, 지금부터 명제 시작합니다. 네. 명제는 집합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습니다. 집합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 명제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참이었을 때 참이라고 하고요. 네. 거짓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는 거짓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참, 거짓을 판단하기 힘든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명제인가요? 명제인가요? 네. 첫 번째 건 참이어서 명제고요. 두 번째 건 거짓이어서 명제입니다. 첫 번째 건 참인 명제, 두 번째 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이건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참이지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다른 숫자면 거짓이죠? 네. 이건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나요? 그럼 이건 x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기 애매모호하군요.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명제고요.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면 그건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얘는 명제가 맞나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방정식.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얘는 이름이 뭐예요? 상수와. 상수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창피해요. 유튜브에 올리기 창피합니다. 방금 이 순간. 항등식. 네. 자, 저 녀석의 이름은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은 말 그대로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식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저는 명제가 맞습니다. 저는 참인 명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꽃은 참 아름답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네. 수원에 있는 팔달산, 수원에 무슨 산이 있지? 팔달산 있나? 숙지산이요. 숙제산도 있냐? 네. 처음 들었는데. 숙지산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숙제산이에요? 이름이? 네. 광교산? 광교산은 참 높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 아닙니다.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은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 부등식, 명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x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나 x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x가 들어있긴 하지만 항등식은 명제가 맞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또 있나?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은 부등식이긴 하지만 이건 참일까요? 절대값은 뭘 대입하나 0보다 커니까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큰 거죠? 네. 저런 녀석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저건 명제가 맞습니다. 아. 내 말 준비되시나요? 네,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할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것들은 명제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네. 방정식, 부등식,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따위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항등식은 명제가 맞습니다. 자, 다음 중에 명제인 걸 찾아봅시다. 첫 번째, 2는 4의 배수이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네, 명제 맞습니다. 왜 명제이죠? 거짓이라서. 네, 거짓인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명제 맞나요? 네, 감탄문은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인가요? 네. 네, 거짓인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건 명제인가요? 아니요. 네, 이건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는 참인 것 같지만 x가 다른 값을 가지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네. x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네. 얘는 명제인가요? 네. 파이는 3.14고 3.14는 3보다 큰 거는 참인 명제겠네요? 네.
근데 가끔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볼 때 알고는 있지만 대가리가 잘못 작동해요. 거짓 명제면 왠지 이거 명제 아닌 것 같아요. 참인 명제만이 명제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인 명제도 명제고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입니다. 네. 명제가 아닌 거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명제가 아닙니다. 네. 명제의 부정이라는 파트로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부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명제였나요? 네.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이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명제의 부정. 두 번째 건 명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건 명제가 맞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부정해봅시다. 4 더하기 6은 8이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것도 명제였습니다. 파이는 3보다 작다.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가 부정입니다. 네, 크지 않다는 말과 작거나 같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등호가 있는 걸 부정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은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명제예요. 이거 명제 맞나요? 네. 부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3하고 2가 똑같으면 이렇지 않는 건가요? 네. 이래도 3이 2보다 작아도 이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3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면 등호를 써서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는 걸 부정하게 되면 등호를 넣지 않습니다. 명제가 P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착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오가 발생하냐면 명제의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착오가 발생합니다. 명제의 종류에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무엇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냥 명제 자체가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명제가 있고요. 그 명제를 보통 P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명제들은 주로 다루지 않는 편이에요.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들은 언어적인 명제가 아니라 수리적인 수학적인 명제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네.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이런 명제를 주로 다룹니다. 가정법 구문을 명제를 다룹니다.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명제를 가정법 구문의 명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선언적으로 뭐이다, 이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명제가 있는 반면에 명제 중에는 P면 Q이다 라고 얘기하는 명제도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주로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어시간 바뀌었죠?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뭐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고요. 또는 뭐이면 뭐이다 라고 하는 가정법 구문의 명제 두 가지 종류를 주로 다루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이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 부정은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하게 되면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녀석을 부정한 녀석은 물결모양을 써가지고 not P라고 씁니다. 쓸 때는 물결모양을 쓰고요. 읽을 때는 not P라고 있습니다. P이다? P가 아니다. 근데 얘를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네. 아빠가 로또에 당첨되면 나한테 1억을 준다 좋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네. 부정해 봅시다. 아빠가 1억에 당첨 안 되면 안 준다? 당첨되면 안 준다? 네. 당첨돼도 안 줬어요. 아빠 왜 거짓말해서 당첨됐는데 왜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이겠죠? 네. 명제를 P면 Q라고 하는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P면 나 P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명제의 부정이라는 파트는 주로 P다를 부정해요. P다를 부정해서 P가 아니다라고 쓰는 부정을 연습할 겁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P면 Q다를 주로 공부하긴 하는데 명제 자체는 P면 Q다를 주로 공부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에서 공부하는 거는 P다를 부정하는 걸 주로 다룹니다. 부정 자체는 P다를 부정하고요. P면 Q다는 잘 부정하지 않습니다. 밑에 걸 부정한 녀석을 잘 묻진 않습니다. 주로 다루는 주종은 주로 하는 거는 P면 Q다라는 명제를 주로 공부를 하는데 부정 파트에서는 P이다를 부정한 녀석의 값을 주로 공부합니다. P이다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어려워. 졸라 단순한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렵죠? 어려워. 국어라는 너한테 A다, B다, C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선생님 A다, B다, C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야 이거 알파벳 A야, 이거 알파벳 B야, 이거 알파벳 C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선생님 어려워요. Z까지 못 가겠어요.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으아! 네. 쉬워? 얘도 어렵대요. 자, 제일 첫 번째가 P가 참인 명제가 있어요. P가 네. 참인 명제가 있으면 그걸 부정하게 되면 부정한 녀석은 거신 명제가 돼요. 네. 아까 전에 2는 4의 배수다를 부정하면은 2는 4의 배수가 아니다가요? 네. 이건 참이면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인가요? 네. 근데 2는 4의 배수다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면 그건 참이 되나요? 네. 네.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요. 거짓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단순한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부정된 녀석의 값을 또 부정하게 되면 그건 부정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A의 여집합이 누구였죠? A요. 그런 것처럼 부정된 녀석의 값을 또 부정하게 되면 그냥 긍정의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오호.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에 부정을 말하시고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하세요. 2분의 1은 유리수이다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요. 그럼 부정하면 거짓이 되겠네요? 네. 부정했던 2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다. 근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이분법적인 사고잖아요. 실수의 값은 유리수 아닌 무리수잖아요.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리수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두 번째,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거짓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네, 부정한 녀석의 값은 참입니다. 부정하면은 요거를 달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의 약수이다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입니다. 부정한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는 거짓말이네요. 네.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2 더하기 3의 값은 6이다는 거짓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2 더하기 3의 값은 6이 아니다. 아니다. 부정한 녀석은 다시 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네. 부정어 밑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부정하면 그어져 있는 걸 빼는 거예요? 네. 네, 알았어요. 정의, 증명, 정리. 으악. 정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맞아요. 언어적으로 이등변이란 말에 이미 정의를 담고 있어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가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입니다. 정리. 정의로 인해서 성립한 성질 따위를 우리는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가 정의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정리입니다. 정의하고 정리가 구분이 되시나요? 네. 언어적으로 이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표현 속에 이미 이웃한 두 변이 똑같다고 하는 정의가 담고 있습니다. 네.
정의는 언어적인 의미 자체로 해석되어지는 거고요. 정리는 그로 인해서 도출되는 성질들이 정리입니다. 여기는 표현을 읽어볼까요? 좋아요.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아까 같은 설명이 더 잘 이해되고 납득이 되시죠? 네. 증명. 우린 지금까지 증명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부동식의 증명. 수학상에서 부동식의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증명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 방법 중에는 대우법이라는 증명 방법도 있고요. 대구법. 3단 문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도 있고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도 있습니다. 네. 명제의 증명들은 저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배울 겁니다, 지금. 3단 문법은 중3 때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대응 체크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네. 이제 조건으로 왔습니다. 수학에서 주로 다루려는 명제는 무엇이면 무엇이다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언어에서 다루는 명제 파트와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 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쌤이 지금 하려는 수학에서 다루는 주로 명제들은 P이다라는 명제보다는 오히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더 많이 다룬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다루는 명제가 가정법 부문의 명제입니다. 딱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x의 값이 2면 제곱에서 4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 명제는 참인가요? 네. 참은 true에서 t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지금 현재 참인데 우리는 앞에 있는 녀석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것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x가 1이라고 하는 게 2라는 게 조건이고요. x제곱이 4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저것들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의 세부 이름은 가정이라고 이름 짓고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은 결론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이름을 따지면 앞에 건 가정, 뒤에 건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친구 맞나요? 그런데 이 명제는 좀 참이라면서요. 이 명제는 좀 참이라면서요. 네. 앞에는 조건이 P고요. 뒤에 있는 조건이 Q입니다. 그런데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원소로 쓸 수 있나요? 그걸 대문자 P라고 써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누군데요? 이걸 만족하는 X가 누구냐고요? 이걸 만족하는 X는 2예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누구예요?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지금 누가 누구를 포함하죠? Q라는 녀석의 값은 P를 포함하나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포함관계에서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참입니다.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는 참입니다. 포함관계에서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녀석은 참입니다. 네. 하지만 P는 Q를 포함하나요? 아니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x제곱이 4라고 해서 x의 값 2라고 할 수 없죠? 네. 다시 세부 이름들을 정리해볼까요? 전체에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도 조건, 뒤에 것도 조건인데요. 앞에 있는 조건의 값은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는 세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런 집합들의 이름은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는 명제가 참입니다. 다만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거의 대부분 배웠어요. 이제 뭐요? 거의 대부분 배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뭐라고요? 진리집합. 이제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쌤 이번엔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x를 제곱해서 1 나오는데 x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면은 그 명제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의 약자입니다. 아까 t는 뭐의 약자였다고요? t는 뭐의 약자였다고요? 이거 맞나? 아이씨, 풀 수가 뭐지? 헷갈린다. 뭐였지? 맞아요. 맞아요? 영어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명제면 F라고 쓰는데 앞에 거의 진리집합이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거의 진리집합은 누구예요? 1. 1.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거짓인 거죠?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인데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포함되나요? 네. 그럼 명제가 x가 1이면 x의 제곱 1이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겠군요. 하지만 지금은 앞에 거면 뒤에 거 나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앞에서 뒤로 가는 건 거짓입니다. 여기까지 친구 맞나요? 네. 그런데 왜 앞에 제곱해서 1 나오면 왜 x가 1이 안 나오지? 왜 이거 왜 거짓이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적의 거심을 보여주는 얘를 발레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앞에 있는 집합 빼기 뒤에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땡땡. 우리 그걸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발레 마이너스 1이었다면서요? 네. 마이너스를 원수로 가진 집합이잖아요. 이건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P명 Q이다라고 하는 게 거짓임을 보이려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앞에 거는 참이지만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발레라고 부르거든요.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그런 걸 발레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건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건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P교집합, Q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레의 진리집합. 네, 오늘 지금 납득하셨나요? 이걸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 2, 3, 4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원수가 누구예요? 네, 1인가요? 자, 뒤에 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나요? 네. 자, 다음에서 진리집합들을 연습해 봅시다.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집합이 정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것들은 집합의 원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진리집합은 누구예요? 1 마이너스
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두 번째 거 진리집합 누구예요? 세 번째 거 진리집합은 누구죠? 이분의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진리집합이 누군가요? 모든 실수. 그러네요. 얘는 진리집합이 누군가요? 없어요? 네.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첫 번째 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라고 쓸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라고 쓸 겁니다. 세 번째 건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이분의 1이랑 마이너스 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점수. 정수의 집합 원소로 가주시다고 읽어놓고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대로 얘기해볼까요? 이건 진리집합이 누군데요? 실수 전체가 아니죠? 얘는 진리집합이 누구예요? 들으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네? 점수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의 부정으로 갔습니다. 아까는 명제의 부정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명제의 부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조건의 부정입니다. 아까는 명제의 부정이었고요. 지금은 조건의 부정입니다. 네. 아까는 P이다라고 하는 녀석에서 가정법 구문이 아닌 명제에 대해서 P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명제로서 읽혔습니다. P이다라고 얘기한 녀석의 값을 부정한 녀석의 값은 P가 아니다가 부정이었고요. 이렇게 쓰는 녀석의 값은 명제의 부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가정법 구문으로 표현한 명제가 있을 때 납기로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을 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P를 갖다 부정하게 되면 납 P라고 부정하고요. 조건 Q의 값을 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납 Q라고 부정합니다. 선생님,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구만. 근데 똑같아요. 다만 이 녀석은 4는 2의 배수인가요? 네. 이 녀석이 납기자료 P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앞으로 영원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한번 처음에 배우고 나면 이다음부터는 스킬을 배우시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영재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울 때 이런 걸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제의 부정입니다. 자, 이건 명제인가요? 네. 방정식은 명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건 조건입니다. 네. 가정법 구문에서 x가 2가 되면은 x의 제곱의 값이 4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거 납기 하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건 방정식이니까요. 이건 이 명제에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명제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은 조건을 부정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2가 아니다라고 우린 조건을 부정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건 명제 부정이고요. 이건 명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제의 부정과 조건의 부정은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제 부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문제 풀 때 별로 개의치 않고 푸는 편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점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요. 지금 P라고 하는 녀석이 진리집합이 P라면 그 조건을 부정한 납피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라는데요. 네. 어떤 조건이 X는 2라는 조건이 있으면 진리집합은 2를 원소로 가는 집합인데요.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2 빼고 나머지 집합이니까 P 여집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나피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입니다. 부정의 부정한 녀석의 값은 그대로 P고요. 부정의 부정한 녀다 보니까 P라는 조건과 똑같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P입니다. P의 진리집합과 똑같습니다. 네.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쉬는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으악. 자, 체크.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아닌 건 절대 진리집합 원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조건의 값은 x의 값은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p의 부정의 값은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고요. 두 번째 기구한 건 나 p의 진리집합을 보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나 p의 진리집합이 누구냐고요? 아. 자,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명제를 부정하거나 조건을 부정할 때 그리고란 표현은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고요. 교집합. 네, 이거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한다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게 진리집합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부정하세요. 이걸 부정하세요라고 한다면 부정했을 때는 각각을 따로따로 다 부정하면 되는데요. 그리고는 반드시 또는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또는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크고 그리고 x의 값이 2보다 작다라고 써봤습니다. 얘가 얘기하는 건 x가 1부터 2까지라는 얘기인가요? (1부터 2까지가) 아닌 녀석을 쓰라고 한다면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크면 되나요? 네. 그럼 저 부분이 아닌 녀석은, 이게 아닌 녀석은 1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인데 이런 영역은 우리가 그리고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라고 써버리면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가운데 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그리고를 부정하게 되면 또는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라고 써야 됩니다. 네. 근데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그 녀석의 공통된 녀석으로서 이렇게 구하지만 또는으로 표현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쓰고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이거. 그리고라고 꼭 부정하셔야 됩니다. 수식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써있는 또는이나 그리고도 반드시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반을 구성하는 3명의 애새끼들은 다 잘생겼다. 부정해 봅시다. 왜 잘생겼어요? 예쁘다. 이렇게 3명은 다 예쁘다. 부정해 봅시다. 네. 다 예쁘지 않다? 다시 한번 지금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생각은 예쁘지 않다? 너는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멍청하기도요. 우리 3명은 다 예쁘다. 부정하시라고요. 몇 명만 예쁘다. 선생님 저는요 제 생각에는 2명은 괜찮은 것 같은데 1명이 찐따처럼 못생긴 것 같아요. 왜 저보고 말해요? 아니, 3명 다 예쁘진 않고요. 그 중에 1명은 안 예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중에 2명이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3명도 안 예쁠 수도 있어요. 3명 모두 예쁘다를 부정하게 되면 선생님 적어도 1명은 못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쁘지 않. 아니.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네. 모두 다 예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예쁘다를 부정하면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인데 모든이라고 하는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 모든이라는 글자는 어떤이라고 바꿔야 돼요. 선생님 어떤 누군가는 안 예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요. 3명 다 예쁘다에 대한 부정은 3명 다 예쁘지 않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3명 다 예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은 이 중에 1명은 안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입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모든이라는 글자도 어떤이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조건들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도 바꿔야 되는데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하는 건 물론이고 또는은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부정할 때는 네. 이것만 조심할 포인트입니다.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는은 교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라서 질집합 표현할 줄 압니다. 네. 다음에 있는 것들의 부정을 얘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앞에 있는 녀석들을 부정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부정하게 되면은 x의 값은 0이 아니다. x가 1이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x는 1이 아니다. 또는은 뭐라고 쓰겠다고요? 5월. 뭔 개소리죠? 조용히 좀.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라고 쓰겠다고요? 아, 맞다. 아. 자, 다음 녀석을 부정했습니다. x의 값은 1이 아니고 y의 값은 2가 아니고 z의 값은 3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네. 근데 가운데 있는 그리고는 뭐라고 하겠다고요? 또는. 네, 가운데 있는 그리고는 다 또는이라고 바꿀 겁니다. 다음을 부정하고 싶은데 일단 얘가 뭔지부터 쓰겠습니다.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하나 같고 그리고 x의 값은 2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아,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크거나 다 작다. 2보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먹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 뭐라고 써야 되죠? 그리고를 부정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또는이라고 써요? 네. 자, 얘를 부정하겠습니다. 얘 부정하면 누구죠? X는 0보다 크다? 네. 부정했더니 x는 작거나 같다. 가운데는 그리고 근데 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거네. 뭐라고 써요? 0부터 1까지로 쓸 수 있나요? 네. 또는 따로 써야 되지만 그리고는 부동의 범위를 공통된 걸 쓸 수 있습니다. 네. 65쪽입니다. 자, 다음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이밍상으로 집합 풀이 딱 끝날 때 오셨나요? 집합 숙제 하나도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했어요, 저. 네가 더 많이 했을까요? 동민이가 더 많이 했을까요? 뭐요? 저 많이 했는데. 아, 했네요. 했다니까요? 네. 저 이것도 했어요. 오. 저 열심히 한 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정리보다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저도 진짜 열심히 한 건데. 이제 교대로 조금씩 서로 많이 하고 서로 적게 하고 교대로 배틀 붙었나 봅니다. 어제는 제가 진짜 많이 네, 했어요. 어제는 네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압도적으로 했어요. 네. 자, 전체 집합 진짜. 1부터 8까지 원소가 있습니다. 야. 8의 약수의 집합은 8의 약수다라고 하는 조건은 P조건이고요. 네.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 집합이 누구예요? 1, 2, 3, 1, 2, 4, 8. 네,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이름이 진리 집합입니다. Q라는 조건은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수인데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Q라고 하는 집합은 누굴까요? 1, 2, 3, 5, 7.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알겠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약수가 2개인 숫자가 소수입니다. 아. 낙피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3, 5, 6, 7인가요? 네. 낙피는 P의 여집합이고요. Q의 진리집합은 Q고요. 또는 합집합입니다. 잠깐만, 또는 한, 주어진 녀석의 값을 합쳤더니 누구라고요? 2, 3, 5, 6, 7.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고요. 낙피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P 빼기 Q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P에서 Q를 빼볼까요? 남는 게 누구죠? 1, 3, 1, 4, 8.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명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세범위가 딱 적절할 때 나타났습니다. 자, 저도 동작? 명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수학에서 P면 P라고 하는 가정법 공론을 다루는데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명제가 뭐예요?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P면 P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참이면 T, 거짓이면 F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명제를 표현했을 때는 이게 P면 Q라고 하는 녀석을 약칭해서 쓴 겁니다. 네. 근데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네. P면 Q에다가 참인 거는 보통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 표기가 참이라는 표기입니다. 네. P면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거짓이면 이렇게 하면 P면 Q에다가 거짓이고요. 이렇게 해도 P면 Q에다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인 것과 거짓인 녀석의 표기 방법을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그런데 P면 Q에다가 어떨 때 참이라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네. P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대문자 P, Q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대문자 Q인데 포함될 때. 포함이 이렇게 포함되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이라고요? 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녀석의 값은 거짓이라고요? 네. 말 자체를 읽고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 자체를 읽고서 거짓인지 참인지 판단하기 힘들면은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x가 2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 아니. 2보다 큰 숫자든 전부 다 3보다 큰가요? 아니요. 2.5는 2보다는 크지만 3보다 크진 않죠? 네. 그래서 이건 거짓 명제입니다. 포함관계를 가지고 확인하자면 2보다 작은 숫자들은 2보다 큰 숫자들은 3보다 큰 녀석에 포함되고 있나요? 네. 안 그렇죠.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2.5라는 숫자가 3보다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2보다 큰 것들 하얀색은 노란색 3보다 큰 것들에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포함되는 거죠. 2보다 큰 것들은 3보다 큰 것들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짝수이면 4의 배수인가요? 참이야 거짓이에요. 2는 4의 배수인가요? 6은 4의 배수인가요? 아니요. 자, 지워준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직사각형,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그 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한가요? 사각형은 마름모인가요? 네, 사각형은 마름모죠. 네. 마름모는 내변기가 똑같은 마름모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사각형은 마름모 맞죠? 사각형의 포함관계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전체 모든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속에 가장 넓은 범주가 뭐가 있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직사각형. 두 쌍 다 평행한 게 있나요? 평행사변형 있나요? 네. 평행사변형 안에 뭐가 있죠? 직사각형. 공통된 게 누구예요? 정사각형. 사다리꼴 속에 또 누가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럼 정사각형이면은 왜 마름모죠?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집합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또 뭔 개소리인가요? 네. 정사각형은 마르모 영역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니까 정사각형이면 마르모입니다. 네.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인가요? 아니요. 아, 얘는 또 뭐예요? 귀여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되나요? 네. 아니 뭔 개소리 하냐고요. 아 진짜 돌겠네. 아 눈만 또 보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포함관계가 성립해야지만 명제가 참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겠고 이거 하나 설명 안 했네요. 네.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가 참이에요.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가 참이에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명제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등호가 성립하면 양쪽 다 뚫려있잖아요. 양쪽 다 뚫려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고요. 왼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에요. 포함관계는 뚫려있는 쪽으로 나오는 살펴가 참입니다. 다음 명제 중에 참 것을 판별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은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나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립돼요. 네, 성립해요. 왜 다른 분들은 왜 이게 안 보일까요? 빨리빨리. 성립해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는 숫자들은 이 사이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녀석 중에 포함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입니다. 6의 약수면 8의 약수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죠? 발레가 누구죠? 또 나는 이 초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 아니요. 앞에 거의 진리 집합은 1, 2, 3, 6인데요. 뒤에 걸 만족하는 집합은 1, 2, 4, 8입니다. 일단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네. 발레라고 부르는 거는 앞에는 들어있지만 뒤에는 들어있지 않은 게 발레입니다. 발레는 누구라고요? 36. 네, 36이 발레입니다. 발레. 소수면은 다 홀수인가요? 아니. 누가 발레지? 2. 네, 그러네요. 2는 소수지만 홀수는 아니네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나 지금 똑똑한 거 같은데. 누가 그래요? 방금 맞췄잖아요. 두 너 개. 학원 오기 전에 특별하게 조제한 약 같은 거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맞췄잖아요. 완전 똑똑한 거 같은데 오늘. 네. PQR의 값이 다음의 진리집합 대부분 PQR에 있습니다. 다음 중에 참인 걸 골라요. 첫 번째 질문은 야 P가 Q 속에 들어있니? 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네. P가 Q 속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네. P는 여기 있고요. 네. Q는 여기 있는데요. 네. P가 Q 속에 들어있나요? 조금 들어있는데. 아 그건 완전히 포함된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았어요. 네. 완전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P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이 들어있나요?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네, 그렇지 않네요. 세 번째 거는 Q의 값은 P 속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Q의 값은 R 속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R은 Q 속에 들어있나요? 네. 아 그러네요. R은 Q 속에 들어있네요. 이 명제가 참이네요.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만 명제는 화살표가 뚫리는 쪽으로 갑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명제는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은 명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의 자리에 수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챕터의 내용들을 모르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명제 자체는 이게 뭐가 어려워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이 명제 자체는 어렵잖아요. 다만 PQ에 집어넣은 수학적인 사실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제만 잘해야 되는 챕터가 아니라
다른 수학적인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잘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절대 못하겠네. 네, 그래서 애들 명제를 힘들어합니다. 전반적인 여러 개의 챕터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그래서 쌤 명제가 저는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명제 개념을 설명해줘서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명제의 개념은 꼴랑 이거예요. 포항관계 성립하면 참이에요. 포항관계 성립 안 하면 거짓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말로 이제 이해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참인 걸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읽고서 참인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항관계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 이건 바로 읽고 알 수 있습니다. 저기죠. 아, 참이 아니 참이요. 얘는 거짓입니다. 왜냐면 Z가 0이. 네, Z가 0이 되면은 왼쪽 오른쪽은 등호가 성립하는데 네. X가 3이고 Y가 2라고 한다면 왼쪽은 0, 0 똑같지만 오른쪽은 3하고 2로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건 거짓입니다. 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Z가 빵이 되면 발레입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X, Y, Z의 값이 다음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X하고 Z의 값, X하고 Y의 값한테 Z들이 곱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여전히 X가 Y보다 클 때 여전히 얘가 더 클까요? Y 쪽이? 아니요. Z의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군요. 네. Z의 값이 양이었을 때는 참이지만 Z의 값이 음이었을 때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봤습니다. 앞에 거는 질집합 가지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앞에 걸 만족하는 집합이 누구예요? 1, 3인데요. 네. 뒤에 걸 만족하는 건 0부터 4까지잖아요. 아. 1, 3은 0부터 4까지 포함되나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참입니다. 네. 나머지 것도 봐볼까요? 더해서 2보다 크면은 둘 다 1보다 큰가요? 아니요. x는 100인데 y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50이면 앞에 건 만족하잖아요. 하지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걸로 왔습니다. 얘는 x가 2보다 크다는 얘기인가요? 얘는 x가 3보다 크다는 얘기인가요? 네. 2보다 큰 것들은 다 3보다 큰가요? 네. 누구 때문에요? 2.5. 아,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포함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의 두 개의 조건 PQ의 질집합이 대문자 PQ인데 다음에 있는 명제가 참이라고? 명제가 참이래요? 네. 명제가 참이었을 때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려면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Q 속에 있는 녀석들이 P의 바깥쪽에 포함되려면 PQ의 값은 이럴 때인 것 같은데요? 세공이 어디를 쳐다보죠? 이렇게 돼 있으면 Q 속에 있는 것들은 P의 바깥쪽의 영역에 있나요? 네. Q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P의 바깥쪽에 포함되려면 PQ는 공통되는 원수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네. 따라서 PQ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P 속의 거는 Q의 바깥쪽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아니. 맞지 않아요. 맞죠? 이 말이 이 말인데 P 속에 있는 것들은 Q의 바깥쪽의 영역에 있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참입니다. 두 번째, P의 바깥쪽과 Q의 안쪽에 있는 녀석의 공통된 걸 찾으려는데요. Q의 안쪽에 있는 녀석과 P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값의 공통된 게 누구예요? P의 바깥쪽. Q.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를 선생님 진짜 뭐가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색칠한 하얀색 색칠한 거랑 네. P의 바깥쪽에 색칠한 파란색이랑 두 겹인 게 누구예요? 라고 묻잖아요. Q야. 네. 그래서 저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진짜 인연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진짜. 제 대가리가 이상한 탓이고요. 마세요, 쌤. 네. 네. P하고 Q의 공통점이 없나요? 네. 이거 또 맞는 말. 아, 우리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네. P 속의 거랑 Q의 바깥쪽에 있는 걸 합치세요. P 속의 거랑 Q의 바깥쪽에 있는 걸 합치세요. 큐 바깥쪽. 네, 그럼 Q의 바깥쪽이네요. 네. P에서 Q를 빼세요. P에서 Q를 뺀다는 개념은 공통. P에서 공통되는 걸 빼는 건데 공통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참입니다. 세봉아, 영원히 너의 머릿속에 영원히 있나요 지금?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네, 체는 했지만 몸 상태는 안 좋지만 정신은 멀쩡할 수 있잖아요. 몸 상태가 안 운이? 제 몸이요? 제 몸에 운이? 너는 지금 장염 때문에 집중이 안 되나요? 새벽 2시에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유, 춘시에 뽀로로 안 먹으니까 괜찮잖아요. 자, 이거 초딩처럼 뽀로로 먹어. 저 뽀로로 우리- 과자도 먹는데. 그니까 새 몸이 뽀로로 먹어. 뽀로로 과자도 있어요? 네. 우리 그 막내 쿠키 딸도 같은 그런 거 거 안 있어요. 먹는데? 저 콩순이 좋아해서 콩순이가 돈 내고 영원히 봐요. 하긴 니네 오뚜기 같은 거 그거도 아니 그거는 진짜 귀엽잖아요. 쌤. 그리고 그거 필립 퍼즐하고 있는 거. 은근 유행이에요. 그 유행이라고요? 애들이 혹시- 너 컨셉이 맞나 봐요. 아니, 이거는 눈이 너무 아파요. 쌤 옆에서 신은 것처럼. 어머니가 아, 만드신 옷이 건데. 똥색이라서 아 너무 원래 예뻐가지고요. 하얀색인데 똥 묻어서 저 너무 반짝반짝해가지고 네. 되게 시선 강탈되거든요. 지금 옆에서 오렌지가 한 명 서 있는 듯한. 지금 지우가 날선 경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찜해놨는데 왜 저 언니가 왜 갑자기 저 노톡들이지? 아 그래요? 네. 미안해 지우야. 아, 드립쳤어요. 뭘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또. 아이고. 진지충이네. 아, 한 번도 여자한테 고백 받아보지 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렜나봐요? 무슨 말이에요? 뭐 놀리는 거예요. 너 여자애야. 한 번도 고백 안 받아. 네 생각에는 제가 남친 여친 있었겠어 생긴 걸 봐요, 제가. 근데 잘생겼는데요? 눈 쫙 찢어져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2번을 해야지 멀쩡한 눈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범이 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범이 눈도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 세범이 쌍수했잖아. 안 했으면. 쌍수 할 거잖아. 저 아, 할 건데. 좀 고민 중이다. 너 윤영이 얘가 할, 쌍수해야 돼요. 저는요. 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쌍꺼풀 테이프 치고요. 아, 원래 쌍꺼풀 없어요? 네, 아빠 원래 쌍꺼풀 엄청 친하잖아요. 아빠는 있는데 전 없어요. 저는 저주가 불량품이네요. 저는 잡종이기 때문에 네. 없어요. 우리 집 애들은 셋 중에 둘만 쌍꺼풀 없고요. 둘은 한 명은 쌍꺼풀 있어요. 막내 딸이 있어요. 네. 큰애하고 둘째는 실패작이에요. 실패자는 좀 너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실패적이야. 아빠도 날 실패적이라 생각할 거야. 맞아요. 아니야. 아빠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하나를 크잖아요. 낳았어야지 쌍꺼풀 있는 애를 낳았을 건데. 눈이 크잖아요. 그러게요. 쌍꺼풀 없는 눈이 크네요. 네. 네. 무한한 유전자. 아, 근데 쌍꺼풀 없는 눈 크게 뜨면 이상해 보여. 그러지 말아요. 죄송해요. 작게 뜨는 연습해요. 아, 넌 크게 뜨는 게 죄송해요. 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P라고 한 녀석과 Q라는 녀석이 P이면 Q에다가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되려면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는 게 명제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건 A부터 1까지인데 그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등호가 들어있을지 없을지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A부터 1까지 범위 있는 숫자들이 얘네들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은 범위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포함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A라는 문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인가 봐요? 네. 여기서 뭐 말하고 있나?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나 봐요? 내가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만 궁금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대입해요. 네. 여기는 A 값을 지우고 마이너스 1을 써도 괜찮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숫자들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녀석에 포함이 되나요? 네. 자기 자신한테 포함되는 거죠. A는 A 집합에 포함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녀석들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A를 지우고 마이너스 1을 써도 괜찮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해 범위 구했고요.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모든이 나오면 부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이 나오면은 모든을 몇- 부정하면 어떤 이라고 몇몇. 쓰시라고 했고요? 몇몇은 얘기한 지 없는데 또 새로운 단어를 창출하시네요. 아주 쩔어요. 창의력 쩔어요. 어떤 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모든으로 모든.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꼭 단어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가 몇몇이라고 얘기했던 게 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꼭 똑같은 단어 모든을 어떤으로 쓰거나 어떤을 모든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똑같이 모든을 어떤을 모든이라고 부정하는데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체크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제곱한 게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정할 요소는 0이 아니라고 한 녀석은 당연히 0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이라는 글자는 어떤이라는 글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꿨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디 있어 너 답? 소리 다 1 거짓 2 아, 참.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고? 참인지 거짓이었네요. 부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부정 설명을 보는데 왜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라고 하냐? 부정하면 누구죠? 어떤 필수 X 이게 좀 부정입니다. 네. 원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모든 x의 값은 제곱에서 0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0이라는 숫자는 제곱에서 0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인가요? 네. 하지만 부정했더니 부정한 녀석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어떤 숫자는 제곱하면 0이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죠. 어떤 숫자가요? 0이요. 네, 0 같은 숫자 하나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나요? 모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건데 어떤이라는 표현은 단 한 개만이라도 성립하는 그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는 다 대입했을 때 참여하지만 참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은 한 개만이라도 참이게 있으면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부정 한번 해볼까요? 부정할 요소는 어떤이라고 하는 표기를 부정해야 되고요. 이것도 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하면 누구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저기 작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스커나트라고 쓰면은 부정할 것 같습니다. 참거짓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단 한 개라도 양수값들 중에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나요? 분수 2분의 1? 2분의 1은 제곱하면 4분의 1? 이건 2분의 1.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거죠? 네. 이건 참입니다. 근데 부정해봤습니다. 부정한 녀석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는 제곱한 게 제곱하지 않은 것보다 큰가요? 아니요. 근데 2분의 1 같은 숫자가 그렇지 않네요. 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제가 거짓인 녀석을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부정할 요소는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들은 반드시 바꿔 써야 됩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부정을 얘기하네. 한꺼번에 빈 얘기네. 그럼 이거 하지 자, 마요. 여기 있는 건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임의의 실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항등식 배울 때 선생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항등식 배울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네. 이 표현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가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나요? 네. x의 값에 관계없이도 똑같은 말이라고 했나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 챕터 항등식 계수비호법 수치대입법 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이라는 표현과 임의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써있는 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0보다 커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임의라는 표현은 모든이란 말이기 때문에 부정할 때 어떤이라고 부정해야 되는 건가요? 커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작다라고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어떤 부정해야 됩니다. 커나떠도 부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을 부정했더니 뭐야 너 왜 이래? 에? 이거 뭐니? 책이 너희 책에 뭐로 돼 있어요? 어떤 자연수. 이것도 어떤이고 이것도 어떠냐? 네. 아 여기서 글자를 이렇게 써놨구나. 이 새끼들 사기를 쳐놨네. 어떤 자연수 n값에 대해서도라고 써놨네 여기다. 아 사기 쳐놨네. 어떤 자연수 n값에 대해서도라는 말이 모든 녀석의 값이 다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말을 이렇게 하지 말지 이 같은 새끼들. 어떤 자연수 n값에 대해서도 모든이란 말로 해석해서 부정해서 어떤이라고 쓰라는 얘기네. 말 토시 가지고 장난질 치겠다는 얘기네. 네. 적당한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일까 어떤이란 말일까? 적당한 홀수에 대해서라고 써있잖아. 어떤. 이거 어떤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홀수 n값에 대해서 제곱해서 짝수이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바꿨네요. 홀수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 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값이 홀수인 자연수 n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존재한다는 표현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의 값이 홀수가 되는 어떤 자연수가 있어.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면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이 홀수라고 얘기했지만 짝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히 모든과 어떤을 꼭 두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유사한 단어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수가 좀 잦을 것 같아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못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오늘 수업은 명제의 역과 대우 전까지만 풀어옮겨 숙제로 합시다.